안녕하세요. 디지털 뱅스입니다. 2022년 2월 22일 암호화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유럽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이 전쟁 문제 때문에 전체 자산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다우존스입니다. 이거 정리한다고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는데요. 러시아가 포함된 나라를 이제 흑색으로 표시했고요. 미국이 포함됐을 때 이렇게 적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포함됐을 때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해놨고요. 다른 나라들은 이제 또 이렇게 노란색으로 통일시켰습니다. 러시아가 현재 이 논란의 중심 아닙니까? 러시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1904년, 1905년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였고요. 1911년도에는 러시아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자, 증시에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미세하죠. 확대는 안 하겠습니다. 1919년에서 1920년 폴란드와 소련이 또 전쟁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1941년에서 1944년 소련과 핀란드가 전쟁을 하게 되죠. 자, 크게 확대는 안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하게 되면 글자가 또 번지기 때문에요. 자, 전체적으로 이거 지금 보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우존스 월봉입니다. 큰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련, 핀란드 전쟁이 있었고 또 1929년에는 소련과 중국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서 198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습니다. 자, 이때죠. 별 영향이 없죠. 그리고 현재 뭐 우크라이나로 전쟁 상황도 아니고 그냥 할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고요. 자, 미국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915년에서 1934년도에 미국이 이 IT를 점령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이때고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 1954년, 1975년 이때입니다. 1954년이면 이때네요. 54년에서 75년까지 증시는 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좀 확대해 보면 등락폭이 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 자, 그리고 90년, 91년 미국 이라크 걸프전 시작됐었죠. 자, 90년 좀 봐야 되겠네요. 자, 90년 되면 이때네요. 이때에서 91년까지 1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크게 우상향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요, 미국이 이라크를 폭격하고 또 미국이 수단을 폭격하고 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했습니다. 98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세 군데를 폭격했습니다. 그럼 98년도 볼까요? 전쟁 나겠다 했던 시점이네요. 조금 낙폭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낙폭이 있고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2003년 볼까요? 2003년 미국과 이라크의 제2의 걸프전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요. 2003년도로 보시면 오히려 걸프전이 있고 나서 반등을 하는 시점이네요. 하락을 하다가 계속 하락을 하다가 걸프전이 2003년에 터지고 이렇게 반등을 하는 자리가 됐네요. 굳이 자리로 비교하자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 한번 보겠습니다. 37년, 45년 중국, 일본 전쟁 뭐 크게 의미 없어 보이고요. 인도, 중국 62년도의 전쟁 이것 또한 뭐 큰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79년 중국, 베트남 전쟁 역시도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 외로 현재 이제 진행 중인 내전들이 뭐 돈바스, 예멘, 차드, 태국 남부 반란, 뭐 투아레그 반란, 리비아 내전, 소말리아 전쟁, 기타 전쟁들이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진행 중인 자그마한 전쟁들이라든지 내전들을 적어놨는데요. 제가 적지 않은 곳에 또 엄청난 전쟁과 또 국지전 얼마나 많겠습니까? 분쟁이라든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요, 1914년에서 뭐 18년 이때도 1차 대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생각하기도 싫은 1950년, 1953년 6.25 전쟁 때도 그렇고요. 이러한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전쟁들을 거치면서도 자산시장은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그 중에 낙폭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현재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문제는요, 현재 전쟁이 발발한 상황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전쟁에 대한 긴장감을 줄 수 있다 이 정도고요. 설사 이러한 전쟁들이 났다 하더라도 소련과 중국이 전쟁을 했던 1929년에도 증시에는 오히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할 때도 역시도요. 물론 자, 이렇게 이거를 다 무시하고 엄청 세세하게 촘촘하게 보시면요, 촘촘하게 보시면 등락폭이 있습니다. 다 이런 등락폭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분쟁이 있은 시기에 또 낙폭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없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큰 맥락에서는요, 이 전쟁 같은 문제는요, 일어나면 안 좋죠. 슬픈 일이죠. 하지만 항상 있어 왔고 저희 인류 자체가요, 이런 전쟁을 계속 합니다. 끊임없이 합니다. 다만 저희가 보는 한국 사람 기준으로는 저희가 그러한 전쟁에 관심을 많이 갖냐, 또 언론 미디어에서 보도를 많이 하냐, 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냐, 강대국들이 포함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전체적으로 보셔도 미국이나 소련, 중국 이런 강대국들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은 꾸준히 성장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폭이 커 보이시는 거는요, 결국 자산시장이 더 성장하게 되면요, 결국 지금의 커 보이는 폭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일직선처럼 되는 거라고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요, 지금 이렇게 엄청 커 보이는 등락폭이요, 결국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된다고요. 지금 이렇게 엄청 등락폭이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대충 40년, 50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만 보셔도요, 1929년도만 보셔도요, 엄청난 낙폭을 그렸습니다. 탑 찍고요, 진짜 몇십 년 전에 저점으로 돌아갔었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얼마입니까? 거의 30년 정도 지나서 다시 고점을 탈환하게 되죠. 이러한 시점이 또 지나고 보면 엄청난 또 저점이라고요. 잡을 수 없는 저점이라고요. 하지만 이런 등락폭 속에서 마음이 힘들고 또 고생되고 또 그 10년, 20년이 짧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 긴 시간 아닙니까? 충분히 괴롭고 힘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서 또 저희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니까 또 마음 단단하게 가지시고요.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지금 방송 드리고자 한 목적은 이러한 전쟁들은 지나고 보면 또 큰 그게 아니고, 또 막상 강력한 전쟁이 발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산시장이 붕괴됐다든지 시장이 끝났다든지 그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가 붕괴되지 않는 이상 자산시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붕괴된다 하더라도요, 암호화폐 시장은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주류가 되겠죠.
기존에 뭐 이런 시스템이 붕괴가 돼버리면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붕괴돼버리면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핵심 주류가 되겠죠. 당연히 전통자산 뭐 골드나 실버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자,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